한국사회능력검정시험 수험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 최단기간 합격의 길로 인도해드릴 한국사 시험 전문 강사 황의방입니다. 자, 우리가 저번 시간에 12.6 사태가 일어났다라고까지 수업을 했죠. 그래서 박정희 전 대통령이 서거하는 사태가 벌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계엄이 선포되고요. 당시에 최규하 국무총리가 권한대행을 맡고 있다가 당시에 통일주체 국민회의에서 간선제로 대통령 선거를 했었잖아요. 그래서 최규하 대통령을 선출을 하게 됐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진행이 되고 있을 때 똑같은 일이 벌어집니다. 예전에 61년 5.16 군사 쿠데타가 있었을 때처럼 똑같이 전두환, 노태우가 이끄는 탱크가 서울 한복판에 오게 되죠. 이것이 79년 12.12 사태예요. 그래서 이 군사 정변이 다시 한번 일어나는데 이때 주도 세력은 전두환과 노태우입니다. 그래서 전두환을 필두로 해서 노태우, 그래서 신군부가 등장을 했다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보면 군부잖아요. 예전에도 군사정부가 있었는데 이제는 새로운 군사정부, 거기와 구분하기 위해서 전두환, 노태우가 이끄는 신군부가 등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정권을 불법적으로 장악하는 일이 벌어져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난리가 나는 거죠. 이제 유신 정권, 이 독재 정권에서 해방되나 했더니 뭐 다시 군부가 들어왔다고 그러면서 이제 이 시위가 끊이지 않습니다. 전국적으로 들고 일어나면서 신군부 물러나라, 신군부 퇴진해라 이런 일들이 막 벌어집니다. 그리고 계엄령을 해제해라 막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신군부 퇴진 요구가 벌어지고 자, 서울역 시위가 절정으로 치닫습니다. 이것이 5월 달에 있었는데 이 서울의 봄이라고 하는데 1979년 12월부터 12.12 사태가 있었을 때 이부터 5월까지 이 사이가 봄이잖아요. 겨울 지나서 이제 봄이 서울의 봄. 그래서 봄 시점을 해서 이 보세요. 서울역을 점거해서 막 시위대가 난리가 났었다라는 거죠. 엄청난 인파잖아요. 이 모두가 한만 한뜻으로 무엇을 얘기했습니까? 신군부 물러나라. 신군부 퇴진 운동이 전개가 됐다라는 거죠. 자, 다시 한번 계엄령을 선포합니다. 그러면서 이것들이 지금 시끄럽게 국회 없애버리고 정치활동 금지하고 언론 검열 강화 이런 것들이 엄청나게 심했거든요. 자, 이렇게 돼버립니다. 더욱더 압박을 해버린다라는 거죠. 자, 보세요. 서울역 시위가 벌어졌습니다. 5월 달에. 자, 이렇게 했는데 어떻게 됐어요? 어마어마한 인파잖아. 그렇죠? 근데 여기에서 어떻게 했어요? 진압했어요. 왁 진압을 했단 말이죠. 그랬는데 이렇게 되니까 이제 계엄군이 와가지고 막 밀어내요. 그러니까 완전 무력 진압되니까 시위대들이 해산되고 막 이렇게 되면서 야, 지금 애들이 이 신군부가 정신이 나갔다. 아주 피해 굶주렸다. 그러니까 약간 좀 조심할 필요가 있다. 약간 지금부터는 조금 게릴라 전술로 갔다가 다시 한번 응집하는 이런 소강 상태로 접어드는데 이때 당시에 광주에서는 오히려 더 들고 일어납니다. 서울 쪽에서 그런다고 웃기지 마. 우리는 우리대로 민주화 운동을 할 거야. 그러면서 계속 신군부 물러나라 이런 운동들이 완전히 그러니까 이게 딱 봤을 때는 전국에서 막 일어나다가 소강 상태로 싹 접어들 때 광주에서만 막 일어나는 이런 일들로 보여버려요. 그러니까 신군부에서 제대로 걸렸죠. 자, 분순분자들이 체제 전복을 기도한 사태다라고 매도를 해버려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계엄군이 갑니다. 그리고 공수부대가 가서 진압을 해버리니 이것이 광주 그 민주화 운동이에요. 실질적으로 광주 5.18 민주화 운동 5.18에 대해서는 재판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재판 결과로 전두환은 사형 이렇게 형을 받아요. 민주화운동의 밑거름이 됐고 5.18 민주화운동 기록물 그래서 세계 기록유산으로 지정이 됐습니다. 다시 한번 사진 보고 넘어갑시다. 자, 신군부가요 국가보위 비상대책위원회를 만듭니다. 1980년에 그래서 이름하여 국보위라고 부르는 게 줄여서 이것은 통일주체 국민회의 박정희가 만들었던 통일주체 국민회의가 똑같은 거예요. 똑같다 보시면 됩니다. 이게 권력을 장악하고요. 당시 전두환 대통령을 어디에서 통일주체 국민회의 하에서 간선제로 뽑게 됐고요. 그리고 이 법을 개헌을 합니다. 8차 개헌을 해요. 그래서 80년 10월 달에 대통령 간선제로 7년 단임은 무조건 5공화국 전두환 때밖에 없다라는 거 체크해 두시고요. 자, 그리고 강압정치인데 민주화운동을 탄압합니다. 그리고 삼천교육대를 만들었어요. 인권을 유린하는 거죠.
삼천교육대 불량한 사람들을 새 사람으로 만들겠다라는 이념 하에 말도 안 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데 삼천교육대는 이런 겁니다. 보세요. 못봉 들고 군대에서 여러분들 유격훈련 가보셨죠? 남학생들은 다 알 거예요. 남성분들은 다 아실 건데 군대 가가지고 그냥 유격하는 거예요. 유격. 아침, 점심, 저녁 매번 유격하는 겁니다. 여기 갔다가 나오신 분들은 여기 여러분들 삼촌이나 여러분들 아버지 삼천교육대 나오신 분들도 갔다 오신 분들도 계세요. 여기 가면 살아서 맨정신으로 나오는 경우는 거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장애를 가지고 나올 수밖에 없고 지들 마음대로 너는 나가도 돼 이렇게 됐던 것이 삼천교육대인데 보세요. 이들이 대부분 깡패라고 알고 계시는데 절대 아니란 말이야. 술 한잔 마시고 밤에 소리 지르고 꽉 하면 끌려갑니다. 그냥 버스에 태웠어요. 노상방뇨 했어요. 그러면 그냥 끌고 가요. 태워버립니다. 네 불량해. 그래가지고 해서 이렇게 그 인권을 유린한 거예요. 이것이 삼천교육대였고. 자, 언론도 통폐합합니다. 언론은 자기 입맛에 맞게 쓸데없는 얘기하는 데는 다 폐쇄시켜버리고 그리고 니들은 괜찮아 뽑아가지고 통폐합을 시킨 것이고 그리고 민주정의당을 만들어서 그때 총재 전두환이 총재로 앉게 됩니다. 자, 요렇게만 하면 너무 살벌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유아정책도 합니다. 민주화 인사 복권도 하고요. 야간 통행금지를 해제시킵니다.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야간 통행금지가 있었어요. 야간에 12시 땡은 못 돌아다녔단 말이야. 근데 해제가 됐고요. 교복도 자율화시켰고 두발도 자율화했습니다. 그리고 해외여행도 이제부터 마음대로 다닐 수가 있었습니다. 그 전까지는 못 갔다는 얘기예요. 프로야구도 만들었고요. 그리고 경제적으로 굉장히 호황기를 누렸을 때가 전두환 정권 때다라는 거죠. 1980년대 중후반에 세계 경제가 굉장히 좋았을 때가 있었어요. 이때가 3조 호황 때입니다. 저유가, 저달러, 저금리 이 현상이 맞물리면서 굉장히 좋았는데 3조 호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1980년대 사셨던 분은 아시겠지만 그때 그 초코파이 요만한 거 지금 작아가지고 굉장히 비싸잖아. 근데 이따만 했어요. 그때 100원이었고 진짜야. 저는 그때 막 그리고 어른들이 선물 가져올 때 그 과자 선물 상자가 있어요. 이거 막 가면 거기에 뭐 사탕이건 비스켓이건 별게 다 있었어. 근데 그 이만한 상자 하나가 1,000원이었어요. 이때가 3조 호황 때입니다. 엄청나게 호황기였어요. 여러분들은 굉장히 부럽겠지만 이때 당시에 집값도 굉장히 쌌고요. 살기가 엄청 좋았다라는 거예요. 자, 아무튼 1987년 이 박종철 서울대 학생이 고문을 받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자, 이 박종철 학생이 서울대에서 시위를 했는데 그때 이제 잡혔어요. 그리고 여기 뭐라고 물고문 중 익사, 질식사라고 돼 있죠. 그래서 물고문을 받다가 그냥 죽는 이런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종철아 잘 가라. 아버지는 할 말이 없다라는 거죠. 고문 없는 나라에 살고 싶다라는 거죠. 반정부 운동이 전개가 되면서 이런 것들이 왜 생기냐라는 거죠. 개헌이에요, 개헌. 이런 것들이 대통령을 니들 마음대로 하니까 문제가 생긴 거 아니야. 왜 간선제냐 이거야. 직선제로 바꾸자 이거야. 이런 놈의 나라에서 못 살겠다라고 하는 움직임들이 1987년에 어마어마했습니다. 이 1987년이라고 했으니까 1987년부터 됐구나가 아니고 1980년부터 반대하는 거죠. 신군부 물러나라. 이 퇴진 운동이 계속 끊이지 않았다니까. 80년대 내내 대학가에서 시위가 계속됐습니다. 그러다가 쐐기를 박은 것이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대학생들을 잡아가지고 고문하는 일들이 굉장히 많았고 이것이 수면 위에 드러난 겁니다. 그래서 종철이가 죽었대요. 그러니까 종철이 시신을 달라 그랬더니 줄 수는 없다고. 어떻게 죽었냐 그랬더니 발표를 하죠. 저희가 조사를 해본 결과 저희가 앉혀놓고 우리 민주적으로 물어봤다라는 거죠. 야, 네가 이 시위대에 주도를 했지? 그랬더니 저는 안 했는데요? 라고 얘기하니까 했잖아. 나도 사람인지라 너무 아니라고 부인하니까 답답해서 책상을 탁 하고 쳤습니다. 그랬더니 저쪽에 앉아있던 총철이가 하고 넘어져 심장마비로 죽었다니까요. 말이 됩니까? 그래가지고 시신 달라 부검하겠다 그랬더니 안 줘. 끝까지 안 줘요. 그래가지고 언론에서 공개되고 난리가 나니까 인도 받았어요. 그래서 배를 쩍 갈랐더니 그 안에 물이 가득 차 있었다라는 거죠. 그걸 알고 나서 사람들이 들고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지금 고문치사가 맞구나 그러면서 막 연일 시위가 강화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막 여기저기서 시위대가 있으니까 정부에서 그 당시에 전두환 정권에서 발표를 합니다. 4월 13일 날 호원 조치를 발표합니다. 뭐라고 하는 거냐면
전두환 대통령 호원 조치 발표잖아. 4월 13일. 그렇죠? 딱 나와서 그럽니다. 우리는 헌법을 수호할 위치에 있는 자들이다. 다시 얘기해서 헌법을 수호하겠다는 얘기를 합니다. 다시 얘기해서 개헌을 안 하겠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전국적인 시위로 장난치나 그러면서 들고 일어나는 것이 6월 달에 있었다라는 거죠. 이한열 열사가 어딥니까? 연세대 학생이죠. 연세대 학생 이한열 막 하는데 그때 체류탄 팍 맞고 쓰러져 버려요. 6월 9일에 중태로 빠집니다. 그래서 후송을 가요. 식물인간 상태로 빠지고 결국엔 7월 달에 세상을 뜨게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6월 9일 날 또 학생이 또 맞아가지고 거기에서 식물인간 빠지고 그러니까 이것들이 장난이 아니구나. 그래서 국민들이 대거 일어나는데 이것이 60 민주항쟁입니다. 자, 보자라는 거죠. 이한열 열사가 이렇게 맞아서 이 모습은 굉장히 많이 봤죠. 안타깝다는 거예요. 6월 9일 날 이런 일이 벌어지고 그리고 이제 민주헌법 쟁취 국민운동본부에서 국민대회를 개최합니다. 그래서 박종석을 고문치사 규탄과 호원 철폐, 호원 조치 같은 소리 하지 마라. 그러니까 개헌해라 라는 요구를 하면서 전적으로 들고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민주화운동이 전개됩니다. 보세요. 어마어마하잖아. 직선 개헌 쟁취해서 민주정부 수립하자. 그리고 민주항쟁 보세요. 어마어마하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해서 막 어마어마하니까 이제 탄압하고 총 쏘고 이런 것도 한계가 있죠. 그러니까 전두환 정권은 손을 들게 됩니다. 그래서 6.29 선언을 발표하는데 5년 단임의 대통령 직선제로 개헌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흥분을 가라앉히시고 집으로 돌아가셔서 생업에 종사하시길 바랍니다. 라는 6.29 선언입니다. 그래서 당시에 차기 대통령으로 내정돼 있었던 노태우가 이것을 직접 발표해요. 이것이 6.29 선언입니다. 그래서 이런 모습들이 시험 문제 출제됩니다. 그럼 6월 민주항쟁이라고 찍으시면 돼요. 자, 4.19 혁명 이후 가장 규모가 큰 민주화 운동이었고 국민의힘으로 헌법을 개정했고 민주주의 발전의 기틀을 마련했던 6월 민주항쟁이다라는 거죠. 이제 6공화국으로 갑니다. 6공화국 노태우 정부인데요. 노태우가 제13대 대통령으로 당선됩니다. 이제부터 헌법이 바뀌었잖아요. 근데 이것도 참 애매한 건데 참 사람들이 왜 그럴까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왜? 전두환 노태우 뻔히 알 거 아닙니까? 근데 왜 노태우가 당선이 됐냐라고 하는 거냐. 분명 이거는 직선제예요. 그래서 국민의 손으로 투표해서 뽑는 건데 원래 김영삼 전 대통령과 그리고 김대중 전 대통령이 합의를 봤어요. 그래서 한 당으로 출마를 하자라고 했는데 결국에는 찢어져서 3명이 나온 거예요. 노태우가 1번, 그리고 2번이 김영삼, 3번이 김대중. 이렇게 해서 나와서 표가 찢어져가지고 노태우가 어부지리로 당선이 됐습니다. 그래서 여소야대잖아. 봐봐, 야당이 훨씬 더 크다니까요. 그런데 나중에 거대 여당으로 됩니다. 그래서 다 합당하고. 그래서 거대 여당으로 합당되었다 이런 표현이 나오면 굉장히 어려운 시험인데 이런 것도 출제가 될 수가 있으니까 거대 여당으로 합당됐다. 맨 처음에는 작게 시작했는데 나중에 커졌다 이런 표현이 나오면 노태우 정부다라고 보시고요. 그렇게 시험 문제 안 나와요. 5공 비리 특별위원회를 개설해서 5공화국 비리 광주민주화운동의 진실 규명 이런 것들을 계속했어요. 그리고 전국민 의료보험도 실시를 했던 것이 노태우 정부. 절대 잊어버리면 안 되는 게 이 외교입니다. 그래서 당시에 1988년 제24회 올림픽이 서울에서 열렸고요. 이 서울 올림픽이에요. 그래서 24회 서울 올림픽. 그래서 마스코트 호돌이에요. 호돌이. 그리고 이 공식 주제가가 손에 손 잡고 1988년 우리나라에서 올림픽이 열렸습니다. 자, 그리고 올림픽을 기화로 해서 올림픽은 뭐예요? 만인, 평화의 상징이고 만인의 축제잖아. 그렇죠? 전 세계인의 축제. 그로 인해서 예전에 공산주의 국가하고 단교를 하고 있었는데 이를 기화로 해서 소련과 중국 공산국가와 외교 관계를 수립하게 됩니다. 이것이 노태우 정부예요. 중국과는 1992년, 소련과는 1990년 우리가 외교 관계를 체결하니 이거 시험 문제 나옵니다. 연도 언제냐? 노태우 정부 때다. 이렇게 이제 기억을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대북 정책, 남북한이 유엔에 동시 가입합니다. 이게 9월 달에 있었어요. 그래서 남과 북이 유엔에 동시 가입을 하게 되는 이런 일이 있었고요. 그래서 시험 문제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남북 기본 합의서 이 일을 기화로 9월 달에 있었고 12월 달에
속도를 늦추지 않고 계속 몰아붙인 거죠. 그래서 남북 기본합의서를 체결을 합니다. 엄청나게 중요해요. 이거 다 나와요 시험 문제. 그리고 이것을 또 밀어붙여서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을 하게 되는 것이 죄다 1991년 상황이에요. 그래서 1991년 노태우 정부에서 제일 잘한 것은 무엇이냐라고 하면 북방 외교입니다. 외교에서는 탁월한 뛰어난 것을 보였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내용은 반드시 시험 문제 나옵니다. 안 나오면 안 돼요. 다 나와요. 그래서 4번 시험 볼 때 4번 다 나오니까 꼭 기억해 주시고요. 이제 김영삼 정부로 넘어갑니다. 자, 김영삼이 제14대 대통령이 당선되면서 최초의 문민정부로 출범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93년에서 98년 이제 5년 단임이니까요. 그렇죠? 국정목표 깨끗한 정부, 금융실명제를 시행합니다. 그래서 1993년 연도 중요하고요. 공직자의 재산 등록과 금융실명제를 법제화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가서 은행에 가지고 통장을 개설할 때 신분이 확인이 안 되면 통장 개설 못하죠. 이 93년 이후부터 금융실명제가 시행되면서 우리가 93년 그래서 금융실명제는 시험 잘 나오고 김영삼 정부에서 시행한 것이 금융실명제다라고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리고 지방자치제 전면 시행 가끔 출제가 되는데 이것도 꼭 알아두셔야 되고요. 아니다. 이건 좀 이따 정리를 다 해드릴 거예요. OECD 가입합니다. 1996년이에요. OECD에 가입한 거. 그래서 이 OECD에 가입했다라는 것도 가끔 출제돼요. 그래서 알아두세요. 언제 했다? 김영삼 정부에서 했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쌀 시장 개방을 해서 우루과이 라운드인데 요건까지 나오면 진짜 어려워. 그래서 거의 안 나오고요. WTO도 95년인데 거의 안 나옵니다. 예전에 20몇 회 차에는 등장을 했었는데 최근에는 잘 안 보여요. 그러니까 됐고 수출 1000억 달러 돌파했다라는데 이것까지 외우면 진짜 골치 아프잖아. 그래서 이런 건 안 나오고 빨간 글씨만 다 외우면 돼요. 자, 김영삼 정부에서 엄청나게 잘한 것은 역사바로 세우기예요. 그래서 조선총독부 건물을 철거합니다. 1995년에 이러면 조선총독부가 어디에 있었어요? 봐보세요. 이 경복궁 근정전이야. 요 앞에다 이렇게 설치를 했다니까. 그렇죠? 이게 뭐예요? 이게 우리 전기를 끊겠다고 요 앞에다 놓은 거잖아요. 그래서 이걸 싹 다 부셔버립니다. 그래서 조선총독부를 철거한 것이 1995년, 국민학교를 초등학교로 개칭한 것이 96년, 12.12 사태 및 5.18 민주화운동 진상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전두환 노태우를 구속 기소했고 사형 선고를 받았다라는 거지요. 물론 항소는 했지만. 자, 외환 위기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외환 부족으로 IMF에 지원 요청을 하니 1997년 어마어마한 일이죠. 그래서 나라 국고가 완전히 거덜난 거야. 그래서 이걸 채워 넣어야죠. 그래서 당시에 국제 금융기구 IMF에 돈 좀 빌려주시오 해서 외환 위기가 오게 됩니다. 1997년. 자, 이제 김대중 정부로 넘어갑니다. 김대중 정부는 98년이죠. 그러니까 김대중 정부가 딱 등장을 하면서 IMF가 바로 직전에 터졌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김대중 정부에서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거는 IMF 체제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자, 김대중 정부, 국민의 정부가 들어왔고 최초로 평화적으로 여야가 정권 교체가 이루어졌다라는 거죠. 국정 목표 경제 난국 보세요. IMF가 터졌으니까. 그렇죠? 그리고 이 IMF 유례 사상 그 기네스에 오를 정도로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졌는데 1997년에 IMF 그래서 우리가 이걸 못 벗어날 줄 알았어요. IMF라고 하면 좀 쉽게 얘기하면 거지라는 얘기예요. 거지 국가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얘들이 빚을 줬으니까 빚 갚아라 그러면서 이제부터 IMF에서 다 통제합니다. 경제 간섭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요거 해 이거 안 들으면 나 돈 안 빌려줘 이거거든. 그러니까 IMF 체제에서 벗어났는데 우리가 어떻게 했냐면 2001년에 갚았어요. 2001년. 이건 유례가 없는 일이 벌어진 겁니다. 우리나라는 진짜 대단한 민족이에요. 어떻게 갚았겠어요? 국가에서 하는 건 한계가 있죠. 그래서 너나 할 것 없이요. 국민들의 힘으로 금을 모으자. 그래서 금 모으기 운동이 전개가 됩니다. 그래서 금을 모아요. 너나 할 것 없이 집에 있는 폐물 금이 있으면 다 가지고 와서 내고 국가의 차원에서 금을 모읍시다가 아니었다니까요. 국민들 차원에서 다 모아서 정말 말도 안 되는 시기 내 돈을 다 갚아버렸어요. 대단한 민족이에요. 우리 민족은 저력이 있는 민족입니다. 2001년에 외채 상황을 했고 그러니까 1997년에 IMF가 터진 것은 김영삼 정부인데 IMF 체제를 벗어난 것은 김대중 정부다라는 거죠. 이것은 물론 정부의 힘도 있었지만 국민의 힘이 가장 크다라는 거예요. 금 모으기 운동. 자, 이렇게 이제 보시고요. 보세요. 다 갚았어요. 금 모으기 운동. 이렇게 다 했다니까 금이잖아. 갖고 싶다. 그치? 자, 됐습니다. 대북 정책인데요. 이제 햇볕 정책을 추진하게 되는데요. 남과 북이 굉장히 심한 갈등을 겪고 있었을 때가 김대중 정부 때입니다.
김영삼 정부에서 조금 이따 공부하겠지만 94년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김일성이 죽어요. 김일성이 죽고 나서 북한에서 조문 와라고 얘기하거든. 그랬더니 우리 정부에서 조문을 가기도 그렇고 안 가기도 그렇고 애매한 일이 벌어지는 거야. 조문을 가자니 북한 정권을 인정하는 꼴이 되는 거고 안 가자니 그 전에 이 내막을 모르셔가지고 그러는데 북한하고 자꾸 접촉을 하고 있었거든. 안 가자니 거봐 니들은 믿을 수 없는 민족이야 라는 얘기를 들을 것이고 제일 갈등을 겪고 있었는데 그때 북한에서 조문 오라고 했고 그것을 가지고 조문 파동이라고 부르는데 난리가 났었어요. 그때 우리 정부는 결국에 안 갔습니다. 그러니까 북한에서 이게 우리나라에서 김일성 그 뭡니까 주석이 죽었는데 안 왔단 말이야. 얘들하고 단절 이렇게 돼버렸어. 그 다음에 김대중 정부 때 엄청나게 힘들었겠죠. 그때 정부 차원이 아니고 민간 차원에서 지금은 이제 돌아가셨는데 고 정주영 회장님이 현대그룹을 건설을 하신 분인데 이 양반이 참 대단하신 분이에요. 북한 출신인데 이 전쟁통에서 북한에서 남한 내려왔을 때 그 자금이 없잖아. 돈이 없어서 거기에서 소 한 마리를 훔쳐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그걸 훔쳐가지고 내려와가지고 그걸 팔아가지고 돈을 만들어서 그걸 자동차 산업 뛰어 들어가지고 엄청난 부자가 된 거야. 근데 내가 오늘 내일 하니까 내가 지금 그 옛날에 그거를 갖고 싶다. 그래서 어떻게 갚았는지 아세요? 소떼를 가지고 소를 한 마리를 훔쳐왔는데 이자를 몇 마리를 붙였는지 아세요? 1000마리 붙였습니다. 1000배로 갚은 양반이에요. 대단하십니다. 1001마리를 한 마리는 원금 그리고 1000마리 이자 해가지고 1001마리 딱 해서 북한에 니네 힘들지 내가 갚으러 간다라고 1998년에 민간 차원에서 갔습니다. 그러니까 북한에서 환영하죠. 그러면서 우리 이게 정주영 회장이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정부에서도 니들 안 좋게 보지 않는다라고 얘기하면서 물꼬를 튼 거야. 그러니까 북한에서도 좋지요. 그러면서 우리가 문이 열리게 되고 그러면서 금강산 관광도 시작이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금강산에 왔다 갔다 할 수 있었어요. 배 타고 축보 터치잖아. 1998년에 있었습니다. 제가 지금 왜 이렇게 사진을 놨겠어요. 이거 시험 문제 나눈다고. 그렇죠? 그러면서 2000년에는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전 세계적으로 완전 충격에 빠진 해외 토픽 사건이 벌어지는데 그것이 2000년에 6.15 남북 제1차 남북 공동선언 회담이 성사가 됐어요. 이게 뭐냐면 보세요. 당시에 김대중 전 대통령과 김정일 당시에 그 국방위원장이죠. 이 두 양반이 만났다는 거 아닙니까? 이게 손만 탁 잡아가지고 딱 한 게 아니고 이거 그냥 막 껴안고 막 그랬다니까. 난리가 났었어요. 이게 통일이 됐다 뭐 이런 분위기였어. 그래가지고 막 기자들이 막 난리가 났고 이게 우리 내부만이 문제가 아니고 외신들이 다 찍고 완전히 해외 토픽이었어요. 이게 2000년 제1차 남북 정상회담이 성사가 됐고요. 이곳에서 남북 정상이 사인을 했어요. 그것이 뭐냐? 6.15 남북 공동선언입니다. 그래서 시험 문제 무조건 나오는 거야. 이게 엄청나게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이 일을 기화로 해서 이산가족이 또 상봉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개성공단의 합의를 보게 되는 것. 이 모든 것이 김대중 정부에서 이루어졌고요. 노무현 정부입니다. 노무현 정부가 16대 대통령이 당선이 됐고요. 참여정부 2003년부터 2008년까지 가고 FTA라는 얘기가 나오면 무조건 노무현 정부로 푸시면 됩니다. FTA 되게 복잡해요. 그렇게 공부하실 필요 없어요. 그냥 FTA 하면 노무현 정부 이렇게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2007년에 제2차 남북 정상회담이 성사가 됩니다. 그래서 노무현 전 대통령도 역시 올라가서 김정일 국방위원장 당시 둘이 만나게 되죠. 이것도 완전히 난리가 났던 해외 토픽이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때가 10월 4일 날 남북 공동선언을 발표하는데 이 내용은 뭐냐면 전에 전 정부에서 김대중 정부에서 했었던 6.15 남북 공동선언 있죠. 이것을 계속 고수하고 실현해 나가자라는 거에 합의를 본 거지요. 기타는 이제 호주제 폐지, 국민 참여 재판 이런 것들이 있었고 이명박 정부 거의 이제 시험 문제는 안 나옵니다. 이 이후에는. 그래서 녹색 성장 됐고 박근혜 정부 18대 대통령에 당선됐으나 5년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어떻게 국정농단으로 인해서 촛불 집회 그렇죠? 그래서 결국에 촛불 집회로 인해서 내려오시오 해서 헌법재판소에서 결정이 났죠. 탄핵을 용인한다. 그렇죠. 그래서 탄핵 대통령의 오명을 쓰게 되었다라는 거죠. 촛불 집회로 인해서 박근혜 정부는 물러나고요. 그 다음에 문재인 정부가 들어섰다라는 것까지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마무리를 할 때 이거 한번 딱 짚고 넘어가자는 거예요. 한번 정리를 하는 거죠. 일단 재헌 헌법은 4년이죠. 대통령 임기 4년. 그래서 대통령 간선제로 시작이 됐고요. 1차는 전쟁 중에 피난국회에서 발췌개헌을 냈죠. 그래서 대통령 직선제로 바꾸는데 뜻을 했다라는 거죠. 2차 개헌은 전쟁 끝난 다음에 4.4.5 개헌이죠. 그래서 초대 대통령에 한해서 중임 제한을 철폐했고 3차는 4.19 혁명 이후에 바로 직후에 내각 책임제로 바꿨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양원제 국회로 갖게 됐고요. 4차는 뭐 내용 별로 없고요. 그리고 이제 62년은 뭐예요? 63년? 이제 그 박정희 정권이 들어올 때죠. 그러니까 대통령 직선제로 바꿔야죠. 단원제로 바꿔야 되고 그리고 박정희 정권이 들어오게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삼성기원 날치기로 통과했고요. 자, 72년 7차 10월 달에 있었던 유신헌법이죠. 그래서 대통령 권한 강화. 그래서 6년 간선제. 6년이면 유신체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전두환 정권의 7년 단임 대통령 간선제. 7년, 6년 7년 그리고 5년이다라는 거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통일 정책을 잠깐 볼게요. 북한 정권이 이제 등장을 하는데 여러분 요거 절대 암기하지 마세요. 북한은 시험 문제 안 나옵니다. 이거 나오면 안 돼요. 공무원 시험에서 이게 나와요. 풀을래. 그러면 이제 암기해야 되는데 우리가 북한 정권까지 뭐 하려고 공부합니까? 안 하셔도 됩니다. 일단은 대충 어떤 과정으로 들어갔는지는 보자라는 거예요. 북한 정권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 만들어졌는데 자, 보세요. 우리가 알만한 거는 46년이에요. 그래서 북조선 임시인민위원회. 그래서 이승만이 정읍에서 발언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정부 같은 것이 돌고 있더라라는 거죠. 토지개혁법도 이때 해서 무상물수, 무상군배로 진행이 됐었고요. 그리고 이제 48년 9월 달에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을 선포합니다. 김일성이 내각수상에 취임하면서 김일성이 집권하게 되고요. 그리고 김일성이 독재 기반을 강화합니다. 김일성을 반대 세력들을 숙청하면서 1인 독재 기반을 강화하고 권력을 장악하지요. 전쟁 끝난 다음에 싹 다 숙청해버려요. 자, 그리고 김일성 1인 지배체제를 구축하게 됐죠. 김일성파가 권력을 득점하고요. 얘들이 이제 통제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군사노선 4대 군사노선 진짜 무섭죠. 전 인민의 무장화, 전 국토 요새화, 전군의 간부화, 전군의 현대. 뭐야, 얘들은 다 군대예요. 군대 제일주의다라는 거죠. 그리고 주체사상이라는 걸 강조하는데 이 주체사상이 엄청 웃기는 겁니다. 주체사상 신격화시키는 거예요. 누구를? 김일성을 신격화시켜서 김일성을 신봉하는 주의가 주체사상입니다. 김일성에 대한 우상숭배. 실질적으로요. 북한의 인권은 완전히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북한에서 여러분 충격적인 거 말씀드릴게요. 우리는 종교가 다 종교지요. 불교도 있고 천주교도 있고 기독교도 있고 천도교도 있고 다 있단 말이야. 얘들은 그 종교 믿으면 큰일 납니다. 왜? 김일성교를 믿어야 돼요. 이것이 주체사상입니다. 자, 그러니까 저는 주체사상 전혀 관련이 없는 사람이에요. 자, 김정일 체제입니다. 김정일을 비롯한 이 김정일 친인척이 권력을 장악하는데 사회주의 헌법이 제정돼요. 사회주의 헌법 1972년 12월 달인데 이게 되게 웃기는 거예요. 1972년 하면 7.4 남북 공동성명이 발표가 됐단 말이죠. 자주평화 민족적 대단결 외웠지? 외우라고. 외웠습니다. 그래서 남한과 북한이 평화에 대해서 우리가 합의를 봤다라고 표면상은 그렇게 되는데 결과적으로는 어떻게 됐냐면 남한은 유신체제로 가게 되고요. 북한은 사회주의 헌법이 개정되면서 엄청나게 강력한 독재 국가로 가버립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7.4 남북 공동성명의 결과 남북한이 독재로 빠졌다라는 것도 우연인지 필연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갔다라는 거죠. 예전에 이것도 시험 문제 나왔었어요. 사회주의 헌법을 제정합니다. 그래서 김정일, 김일성의 유일한 후계자로 공인해요. 그러니까 얘들은 보세요. 72년에 왕을 승계하는 거야. 김일성이 왕인데 그 다음 차기 왕은 왕세자는 김정일이다라고 공인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김정일 같은 경우는 나중에 94년에 김일성이 죽은 다음에 자동적으로 권력 승계를 하는데 아무 이상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왜요? 봐보세요. 왕세자를 23년을 했다니까. 그러니까 왕세자를 23년 했으니까 당연히 권력 승계하고 김정일을 필두로 해서 사람들 쫙 뭉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김일성이 죽은 다음에 유은통치를 전개합니다. 그게 뭐냐면 봐봐. 이게 되게 웃겨요. 외울 거 아니라고. 자, 얘들은 주석 중심제예요. 그래서 주석은 김일성이 됩니다. 그리고 노동당 총비서를 선출을 해요. 누구? 김정일. 그러니까 김정일이 노동당 그렇죠? 그러니까 김정일 유일한 후계자로 지정을 하고요. 그리고 국방위원장에 김정일이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버지는 주석이고
그렇죠. 주석이면 행정부의 수반이잖아. 일종의 얘들 따지면 입법기구, 그렇죠. 그리고 군사기구 다 가졌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김일성이 죽었어요. 죽고 나니까 어떻게 했는지 알아요? 헌법을 바꿉니다. 그래서 이제 주석제는 없다. 그래서 주석을 폐지시켜요. 주석을 폐지시키고 이 주석을 국방위원장이 대신하는, 이걸 왜 이렇게 한 줄 아십니까? 주석이라는 것은 유일무이한 거다라는 거죠. 주석은 아무나 할 수 없고 김일성만 주석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석은 김일성을 위한 우상화 작업이었다라는 거. 뭐 외울 필요 하나도 없고. 자, 김정은 체제죠. 그래서 2011년에 김정일이 사망을 합니다. 그 다음에 김정은이 권력을 승계했죠. 그래서 갑작스럽게 승기를 했기 때문에 조금 불안한 정권을 유지하고 있다라는 거죠. 자, 됐어요. 이제 북한의 경제입니다. 그래서 농업협동화 운동인데 뭐 됐고요. 천리마 운동입니다. 1957년. 천리마, 천리를 달린다 말이, 그렇죠? 그래서 노동 성적이 좋은 사람을 영웅으로 만들어서 대중에 너도 영웅 될 수 있고 너도 영웅 될 수 있어. 열심히 일해서 생산력을 늘려봐. 그럼 넌 영웅 될 수 있어. 그래서 영웅으로 추앙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노동 참여가 독려되겠죠. 그래서 농업과 상업 뭐 협동화해서 굉장히 번성합니다. 실제로 박정희 정부가 들어오기 직전까지, 그렇죠? 그때까지는 남한보다 북한이 훨씬 잘 살았습니다. 잘 살았는데 이제 그 박정희 정권이 들어온 다음에 싹 뒤집혀서 지금은 이제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천리마 운동 같은 것들이 성공을 했었다라고 보셔야 돼요. 그래서 1984년에는 하병법, 합작법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여기에 개방정책이에요. 개방정책이라고 하는 것은 외국인들 투자 유치하는 거죠. 누가 외국인들이 이렇게 투자 유치하는 법을 만들었는데 투자 안 한다는 거죠. 외국인 투자 안 해요. 그리고 얘들은 자유무역을 지금 추진하고 있죠. 낮은 선봉, 무역지대 다 개발해서 얘들이 뭐 하고 있어요? 자본주의로 가고 있다라는 거죠. 얘들도 어쩔 수 없어요. 자본주의예요. 무슨 지들이 사회주의 국가예요. 사회주의는 애초에 버렸다니까. 자, 이제부터 통일정책인데 이것은 꼭 한 문제는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꼭 아셔야 돼요. 1950년대 제1공화국이죠. 그래서 이승만 정부입니다. 여기서 남과 북이 대화의 방법이 있을까요? 없어요. 왜? 전쟁 터졌잖아. 남북한은 증오감, 적대감이 엄청나게 대화 단절입니다. 자, 1960년대 가면요. 이제 이 60년대는 좀 복잡해요. 4.19 혁명 터지고 2공화국 들어오고 2공화국 조금 있다가 그 다음에 뭐예요? 박정희 정권 들어오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60년대 딱 들어갔을 때 학생과 일부 정치인들 2공화국 때 평화통일을 주장을 했었고요. 정부 여당의 일부 사람들은 유엔 감시 아래에 남북한 총선거를 실시해서 통일국가를 건설하자 뭐 이런 움직임들이 있었고, 학생들은 어떻게 했다고요? 가자 북으로 오라 남으로 판문점으로 이렇게 해서 판문점에서 학생회담을 추진하자라는 운동도 했었다고요. 이게 나오면 뭐라고 부르려고? 1960년대 2공화국 때라고 보시면 됩니다. 한계는 5.16 군사정변으로 끝이 나지요. 그래서 남북한 대립으로 통일 논의가 곤란을 겪었다라는 거예요. 1970년대 넘어갑니다. 이제부터는 좀 공부해야죠. 8.15 선언인데 한반도 평화정착, 남북교류협력, 북한 대화의 협력의 대상으로 인정하다. 물론 중요해요. 그런데 우리 시험에서는 별로 중요하지 않고 빨간 거 외우셔야 돼요. 무조건 시험 문제 나오는 게 뭐다? 1972년 7.4남북 공동성명이다. 이것도 다 외울 필요 없이 뭐만 기억해라? 자주, 평화, 민족적 대단결. 보세요. 일단 남북 공동성명이 나온다 그러면 굉장히 어렵게 느껴지는데 어려울 거 한 개도 없어. 잘 봐봐. 자주 하나 찾았죠? 평화 하나 찾았어요? 그리고 민족적 대단결 하나 찾았습니다. 그래서 7.4 남북 공동성명을 발표를 한 뒤에 남과 북이 모여서 우리 추진해야지. 이 7.4 남북 공동성명을 실현해야지 라고 해서 만든 기구가 있어요. 남북조절위원회입니다. 이것도 시험 잘 나와요. 그래서 남북조절위원회도 꼭 좀 암기해 놓으셔야 되고, 이 72년에 7.4 남북 공동성명은 어떻게 해라? 반드시 암기하셔라 라는 거예요. 자, 6.23 평화통일선언도 했었고, 자, 그리고 요거 모르시면 안 돼요. 전두환 정부예요. 85년에 최초로 이산가족이 상복합니다. 그래서 남북한 고향박물관과 예술공연단이 서로 방문을 했었다라는 거죠. 난리가 났어요. 이 1985년에 남북 이산가족 상봉이 전국 생방송으로 막 됐습니다. 난리가 났죠. 막 전 국민이 울음바다가 됐을 때가 1985년입니다. 못 믿겠으면 그 아버지 어머니한테 물어보세요. 1985년에 어땠어요? 막 다 그냥 울음바다가 되고 막 난리가 났었죠. 그래서 시험 문제 나오는 게요. 이 7.4 남북 공동성명, 이산가족 상봉. 7.4 남북 공동성명 언제? 1972년 무슨 정권? 박정희 정부. 자, 이산가족 상봉 최초 상봉은 언제예요? 1985년 어떤 정부? 전두환 정부다. 이렇게 아셔야 됩니다. 자, 7.7 선언이 있는데 넘어가셔도 되고요. 한민족 공동체 통일 방안도 넘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자, 이제 90년대 넘어오면서 우리가 또 암기를 할 부분이 있죠. 그래서 90년대 남북 유엔 동시가입이 있어요. 그래서 91년도 어떤 정부라고요? 또 까먹었지. 노태우 정부라고. 남북이 유엔에 동시가입했다. 무조건 외우라고요. 그리고 1991년 12월 달에 남북기본합의서를 채택을 합니다. 화해, 불가침, 민족 내부의 교류 못 외우시면 어쩔 수 없지만 외우시는 게 좋겠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한반도의 비핵화에 관한 공동선언도 같이 이루어졌다라는 거. 그래서 요게 빨간 글씨 있죠? 요건 무조건 암기하셔야 됩니다. 안 돼요. 저 양보 못해요. 무조건 암기하세요. 자, 1994년에 뭐 민족 공동체 통일 반환도 있었고요. 정상회담이 무산됐는데 김일성이 1994년에 죽습니다. 그때 정상회담이 무산되고요. 김일성 조문 문제로 이 조문 파동이 생겼어요. 난리가 났었어. 김일성 사망. 전군 비상 경계령. 그렇죠? 그래서 와, 완전히 난리 났어요. 게다가 이 상황에서 조문 와라라고 얘기하니까 우리 정부에서 조문 안 갈 건데 그러니까 완전히 살벌하죠. 얘들 언제 포때릴지 모르는 상황이 있었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남북관계가 급진전된 것이 김대중 정부 때죠. 햇볕 정책을 통해서 이렇게 됐었고요. 자, 2000년 요거 기억하셔야 돼요. 6.15 남북 공동선언 김대중 정부 그리고 6.15 그러니까 2000년 6월 15일 공동선언을 발표하게 됩니다. 평양에서 제1차 남북 정상이 모였습니다. 남측의 연합제와 북측의 낮은 단계의 연방제 사이에 공통성이 인정됐다라고 제가 이걸 체크했는데 왜 그러냐면 6.15 남북 공동선언에 대해서 시험 문제에 나온다면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간단하게 나온다면 김대중 전 대통령과 당시에 그 김정일이 이렇게 악수하고 있는 이런 사진, 아까 보신 사진이 출제가 되겠지만, 그리고 이 당시에 있었던 일이 아닌 것은 뭐 해가지고 김대중 정부에 뭐 있었던 일 막 해서 1, 2, 3, 4, 5 나오겠지만, 어렵게 나온다면 6.15 남북 공동선언이 나옵니다. 그러면 엄청 길어요. 그럼 거기에서 뭐를 찾아야 되냐면 남측의 연합제약과 북측의 낮은 단계의 연방제 사이에 공통성이 있다라고 서로 인정을 했었다. 이 부분을 보셔야 되는데 이게 뭐냐면 간단해요. 남한과 북한의 통일 방안이 주장하는 게 조금씩 틀려요. 자, 남한의 주장은 뭐냐면 1체제 1정부, 그렇죠? 1민족 1국가 1체제 1정부로 가자. 그래서 통일국가로 가자라는 것이 남측의 주장인데 북한은 어떻게 하냐면 1민족은 맞아. 그리고 1국가로 가. 대신 체제는 2개로 가자. 뭐야, 정부도 2개로 가자라는 거죠. 파란색 정부, 빨간색 정부 해놓고 미국처럼 연방국가로 가자라는 쪽이에요. 그런데 일정 부분 우리가 통일하자. 그리고 1민족 1국가에 대해서는 알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장했던 거와 얘들이 주장했던 거에 공통성은 있더라. 그러니까 이거를 세부적으로 우리가 다시 생각을 해보자라고 인정을 한 것, 그것이 6.15 남북 공동선언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해요. 영양 이산가족 방문단 2차로, 근데 2차 이런 거 중요하지 않고요. 1차 최초는 언제다? 1985년 전두환 정부 때다. 경의선 동해선 연결 합의를 받고요. 개성공단이라고 돼 있는데 개성공단 합의는 김대중 정부 때 했고요. 그리고 북한에서 법을 만들어요. 북한법이에요. 개성공업 지구법이라고 해서 북한에서 개성공단 관련된 법을 만들었고요. 그리고 노무현 정부에서 착공합니다. 그리고 완공은 노무현 정부에서 하는데 이거 되게 복잡하죠. 그래서 어떻게 공부하냐면 개성공단 나오면요. 일단 노무현 정부로 기억을 하시고요. 합의는 김대중 정부 때 했다라고만 기억하세요. 그렇죠? 그러면 됩니다. 자, 그리고 2007년 제2차 남북 정상회담이 성사가 됐고, 그리고 14 남북 공동선언이 발표가 됐죠. 그래서 이 내용은 뭐예요? 6.15 남북 공동선언을 고수하고 실현하자라는 내용이었다. 2018년 문재인 정부에서 정상회담을 성사를 했습니다. 그것을 제3차라고 원래 제3차 남북 정상회담이라고 써야 되는데 이 문재인 정부에서는 이렇게 쓰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2018 남북 정상회담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총 3차례예요. 1번, 2번. 그러니까 김대중 정부 때, 노무현 정부 때, 문재인 정부 때. 그래서 이것도 시험 문제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이제 경제선장 한번 볼게요. 1950년대 미국에서 우리 전쟁 끝난 다음에 먹고 살 게 없으니까 굶어 죽지 마라 그래서 밀면 섬탕을 공급해 줍니다. 이것을 가지고 이승만 정부에서 재분재단 섬유공업으로 발전을 시켰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3가지 하얀 산업이다라고 해서 300산업이라고 부릅니다. 300산업은 언제다? 1950년대 후반이다. 중후반이다 라고 기억하시면 되고요. 밀면 설탕을 재분재단 섬유공업으로 발전시켰다. 요거 기억하시면 돼요. 선택지로 잘 나옵니다. 자, 화폐개혁인데 이것은 모르셔도 돼요. 그래서 원에서 환으로 바꾼 적이 있었고요.
한에서 원으로 바꾼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 내용은 모르셔도 됩니다. 자,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은 무조건 시험 문제 나오지요. 군사정부에 의해서 시정돼서 1962년 이때는 군사정부에서 시작돼요. 그래서 이 뭡니까?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죠. 그러니까 62년만 잡아놓으면 5를 플러스 시키면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1, 2차 산업과 3, 4차 산업을 나눕니다. 1, 2차 산업은 경공업 중심이에요. 그리고 기간 산업이 중심이 된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기간 산업, 경공업 위주로 발전을 했던 것이 1차 산업이고 2차 산업은 시험 문제 잘 나와요. 뭐가 잘 나오냐면 2차 산업에서 한 게 많아요. 1970년 새마을운동과 1970년 경부고속도로를 뚫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시험 문제 잘 나오니까 꼭 기억하시고요. 자, 보세요. 경부고속도로. 그렇죠. 1970년에 뚫었다. 시험 잘 나와요. 1970년. 언제? 2차 발전. 자, 수출 100억 달러 달성 1977년 꼭 기억하라라는 거죠. 그래서 경부고속도로 그리고 수출 100억 달러 1977년이다라는 거 기억하시고요. 요것만 아시면 돼요. 뭐 다른 거 필요 없어요. 그래서 왜냐면 자, 기간산업 그래서 경공업 이런 경공업 같은 자료가 막 나와요. 그러면 왠지 1, 2차 같잖아요. 그리고 3, 4차는 어떻게 해요? 중화공업입니다. 그러니까 포항, 제철 이런 것들이 준공되는 것이 3차지요. 됐죠? 자, 한계 빈부격차가 심화되고요. 그리고 저임금, 저고가, 선성장 후 분배예요. 임금은 적고요. 고가도 낮아요. 그러니까 이제 농민들과 노동자들이 힘들었고 이유는 뭐냐면 선장 먼저 하자. 성장 먼저 하고 돈을 번 다음에 나중에 분배해 줄게 라는 거죠. 선성장 후 분배. 그래서 전태일 분신 사건 이런 것들이 1970년에 있습니다. 그렇죠? 자, 3조 호황은 공부를 했죠. 저유가 저달러 저금리로 물가가 안정돼서 호황기를 맞이했던 1980년대 중후반이었고 1990년대는 뭐 이후에는 KTX도 있었어요. 그래서 KTX가 노무현 정부에서 있었다라는 거죠. FTA는 언제라고? 무조건 노무현 때다라고 기억하시면 된다고요. 외환위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김영삼 정부 때 시작돼서 김대중 정부 때 상환을 했었는데 어떻게 상환했다? 금모기 운동으로 상환했다라고 보시면 돼요. 공부 다 한 겁니다. 자, 농촌 문제 새마을운동이죠. 이것도 기억하셔야 되는데 박정희 정부 1970년 몇 차? 2차 개발 계획 중에 있었던 거고 꼭 중요한 거는 농촌에서 도시로 확대된 겁니다. 이걸 바꿔서 내면 되게 헷갈려요. 도시에서 시작돼서 농촌으로 확대됐다 그러면 헷갈리니까 잘 기억해 두시고요. 이것들은 이제 우리가 다 공부했던 거고 노동운동 보시면 전태일 분신 사건이 1970년에 있었습니다. 박정희 정부에서. 자, 그리고 1979년 YH 무역 노동운동이 있었는데 박정희 정부에서. 그렇죠? 그러니까 노동운동이 굉장히 많았던 때가 1970년대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리고 이제 됐고 사회보장책에서 노태우 정부 때 의료보험 제도가 전국적으로 실시됐다라고 보시고요. 이 연도보다 이 노태우 정부를 기억하시면 돼요. 그리고 김대중 정부의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정도. 근데 안 외우셔도 되고 제가 체크해드린 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이거 언제 다 외우고 있어. 자, 교육이에요. 그래서 정책, 교육 문제는 전체 통틀어서 딱 한 번 나왔어요. 미군 정기 633학제를 근간으로 한 교육제도가 마련됐고요. 이 박정희 정권에서 국민교육헌장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90년대 이후에 중학교 의무교육, 요거는 이상하게 많이 나오대. 그래서 좀 기억을 해주세요. 중학교 의무교육은 최초로 전두환 정부에서 했고 전국적으로 시행된 것은 노무현 정부입니다. 그래서 이 중학교 의무교육 처음 시행을 했다라고 하면 전두환, 전국적으로 시행됐다 그러면 노무현이라고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어요. 이런 것들은 읽어보시고 넘어갑니다. 언론도 다 공부한 거예요. 그래서 박정희 정부 때 동아일보 기자들의 언론자유 수호 투쟁 국민들의 지원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전두환 정부 때 보도 지침, 언론이 강제해직, 언론 통폐합 이런 것들이 있었고 됐습니다. 대중문화, 대중미디어 됐고요. 여기 한류연평도 있었고 1980년대 프로야구 축구단, 서울올림픽이 있었고 그렇죠? 그리고 90년대는 환영조가 바르셀로나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땄었고요. 시드니 올림픽에서 남북한 공동 입장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2002년에 한국과 일본이 공동으로 월드컵을 개최하게 됐고요. 2018년 평창 동계 올림픽이 있었다라는 거죠. 보세요. 아시안게임, 서울올림픽, 황영조, 시드니 올림픽, 한일 월드컵, 여기 평창. 그렇죠? 그래서 이 내용이 그냥 한 게 아니고 이거 그 중급 문제인가? 거기에서 출제가 됐던 문제예요. 그래서 순서 맞춰라 이렇게 했는데 모르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왜? 기본적으로 우리가 공부하면 이 정도는 기억을 하니까. 그렇죠? 한일 월드컵. 중요한 것들. 그렇죠? 이런 것들은 우리가 꼭 알고 있을 거다 생각해서 이 정도만 내지 다른 건 내지 않을 겁니다.
모든 수업이 종료가 됐어요.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과 함께 39강에 대한 이론 강의를 마무리를 졌고요. 여러분들은 이제 이론 강의 끝나고 이론 강의에 대한 독학을 좀 하시고요. 그리고 제가 나중에 이제 그 마무리 특강 같은 것을 만들어서 여러분들을 찾아뵐 예정이고요.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되느냐, 찍기 특강 이런 것들도 만들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는 열심히 공부하시고 그리고 꼭 합격하시고요. 그리고 꼭 합격한 다음에 합격 수기를 남겨주시고 39시간 동안 굉장히 고생 많이 하셨고요. 여러분의 합격을 진심으로 기원하겠습니다.